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2025년 하반기부터 시니어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대폭 개선되고 있어요. 특히 9월부터는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오늘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정책 변화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놓치시면 정말 손해보는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 확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금 보호 한도 확대예요.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이건 정말 24년 만에 대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김정순 할머니는 그동안 5천만 원씩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하느라 통장이 8개나 됐다고 하세요. 매번 이자 확인하려면 은행을 돌아다녀야 해서 정말 불편했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더 중요한 건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모두 1억 원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5천만 원씩 쪼개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할 필요가 없어져요. 주의할 점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액이 9,800만 원 정도라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관리하셔야 해요. 두 번째,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7월부터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대구의 박영철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시는데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제율은 기존 문화비 소득 공제와 동일하게 체육시설 이용료의 30%예요.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의 기회죠. 세 번째,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손자녀를 돌보고 계시는 시니어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에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요. 이 제도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거예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울의 이미숙 할머니는 딸이 이혼 후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니 정말 안심이 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기타 중요한 변화들. 혼인신고 세액공제도 새로 생겼어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재혼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도 적용되는 혜택이에요. 또한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되었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대상이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됐어요.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실제 활용 사례. 창원의 최영미 할머니는 이런 변화들을 적극 활용하고 계세요. 예금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리하고 헬스장도 다니면서 소득 공제 받고 손자 양육비 지원도 신청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니 정말 고마워요. 예금 보호 확대는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체육시설 소득 공제나 양육비 선지급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체육시설 소득 공제는 내년 연말정산 때 영수증과 함께 신청하시면 되고 양육비 선지급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특히 예금 보호와 관련해서는 내가 가입한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펀드, 주식, 변액보험 등은 여전히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2025년 하반기는 정말 시니어분들에게 좋은 변화가 많은 시기예요. 예금 보호 확대로 안전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고 건강 관리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양육비 지원으로 손자녀 양육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정책들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생활 속 노후 팁에서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을 위한 최신 정책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